19강 기계 금속 재료 강의를 4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피닝, 이 용접부가 이래 비드가 생기잖아요. 각층에 끝이 둥근 해머로 연속적으로 두들겨서 표면층에 소성 변형을 부여하고 용접부의 잔용력이 있거나 변형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용접을 보수할 때 쓰는 것이 피닝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제1층에는 절대로 피닝하면 안 됩니다. 샤르피 충격 시험은 지난번 몇 시간 전에 했습니다. 그 재료를 말이죠, 4, 5시험편을 주로 많이 쓰는데 V 노치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얹어 두고 반대쪽에다가 해머를 위에서 올려 가지고, 그 주로 코사인 베타인데 120도까지 올려 가지고 레버를 풀어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제 때립니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때 참 올린 각도가 코사인 알파가요, 때리면은 해머 올라가는 각도가 줄어들겠죠. 그게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이 코사인 베타와 코사인 알파 각도를 가지고 에너지를 산출합니다. E는 WR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입니다. 그래서 샤르피 충격 시험은 인성 매짐성을 판별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충격 시험인데 충격 굽힘 시험이 대표적입니다. 자, 미소 경도계는 조금 작은 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비커즈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미소입니다. HMV로 표시하고요. 비커즈 경도는 대신 하중이 조금 큰 걸 가지고 합니다. HV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측정하는 건 비슷합니다. 미소 경도계도 도금막 경도 측정을 합니다. 이제 대명각, 각도가 136도인 정사각추 다이아몬드 압입자로 이제 경도 시험을 하는데, 그 하중이 1kgF 이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하중을 정적인 상태에서 가면은 그 압입자가 재료에 힘을 가해가지고 조금 패인 부분이 있겠죠. 이 상태를 가지고 시료의 경도를 구하는 겁니다. 비커즈 경도도 대명각 136도 정사각불 다이아몬드 압입자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KS 규격에서는 보면은 비커즈 경도는 0.49 내지 490N, 이거는 50gF 또는 50kgF입니다. 범위가 좀 광범위하지만 어쨌든 미소 경도보다는 조금 하중이 큽니다. 이 비커즈 경도도 도금층, 질화층 같은 얇은 층의 경도 측정이 적합합니다. 어드밴스 합금이라는 구리 55, 니켈 45, 망간 1% 합금입니다. 양극 산화 알루미늄 표면은 산화가 잘 됩니다. Al2O3가 생기는데 이게 하얗고 치밀한 보호막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높은 경도와 내식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알루미늄, 양극 산화 알루미늄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수산법, 황산법, 크롬산법, 붕산법, 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요 중에서 다른 보기를 빼고 다른데 뭐 질산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나 넣어 놓으면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꼭 아셔야 합니다. 이제 풀림이 나오는데요. 응력 제거 풀림은 말뜻 그대로 뭐 용접을 하거나 담금질을 하거나 주조를 하거나 단조하면 그 내부에 응력이 생깁니다. 이 응력을 풀어줘야 됩니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응력 제거 풀림인데, 온도는 약 450 내지 500도씨, 우리가 A1이 723도지는 보통 다른 열 처리는 723도 위로 올려 가지고 열 처리를 하는데, 요거는 응력 제거 풀림은 상당히 낮은 온도다 하는 것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항원 풀림은 이거는 이제 풀림의 대표 주자가 완전 풀림입니다. 이 완전 풀림의 일종입니다. 완전 풀림은 어떠냐 하면 오스테나이트 상태 723도 위에서 연속 선행하여 강을 연화합니다. 항원 풀림은 강 오스테나이트와 한 후 TTT 곡선의 고온도 600 내지 650도씨로 노 속에 넣어 가지고
이 온도에서 5 내지 6시간 동안 항온 상태에서 유지한 후 꺼내어 공냉하는 조작입니다. 연화 풀리면 이게 이제 담금질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좀 단단합니다. 이걸 이제 내복력 때문에 이걸 연화시키는 목적으로 조금 적정 온도까지 가열한 후 그 온도에서 유지하고 선행합니다. 내복력 제거, 절삭성 향상, 냉각 가공성 향상을 통해 기계적 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열차입니다. 구상화 풀림은 앞에서도 그 그림까지도 몇 번 나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소성, 절삭 가공이 용이합니다. 균열 변형 방지 목적으로 탄화물을 둥글게, 넓적한 것보다도 둥글게 해주는 탄화물 구상하는 열처리인데, 이 구상화 열 풀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기계 금속 재료 재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금부터는 뭐를 하느냐 하면은 모의고사를 여러분이 간단하게 한번 쳐보세요. 자, 이 문제는 교재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한번 문제 풀고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자,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풀이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 또 한 풀이를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여기 좀 13번까지 우선 한번 풀이를 해보세요. 여기에 특히 12번 같은 경우는요, 절삭성을 향상하는 특수강 원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요걸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써줘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수강이니까 강 이름을 적어주세요. 주관식입니다. 여기에서는 요 문제는. 자, 그럼 14번 조금 전에도 한번 했죠. 이 열처리 이거 어떻게 하는 열처리인지 주관식으로 한번 해주시고, 15번은요 요거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뭐냐면은 강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황동입니다. 그래서 강도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무슨 황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16번 요거는 이제 주관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어떤 균열이냐 그걸 해주시고, 17번 함석 제조를 위해서 얇은 강 소재에 도금하는 금속이 뭐냐, 여기에 함석입니다. 18번은 요 성분을 알아두면 됩니다. 알구 순서 알구 니마 뭐 하든지 요걸 내연기관 피스톤용입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알니마시구 이게 뭐 했습니다. 자 21번부터 자, 여기에서도 24번은요. 자, 이거는 이제 동소변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소변태가 아니고 요거는 그
철탄소 평형 상태도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변태점은 뭐냐면 자기 변태점입니다. A2가 되겠습니다. 요 점은 낮은 온도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변태를 여기에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은 이게 이제 무슨 하중입니다. 하중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하중, 양진 하중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부터 30번까지, 특히 28번 같은 경우는요, 흑연을 구상하였을 때 나타나는 조직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 마치 뭐처럼 생겼다 해서 무슨 조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 써도 좋고, 영어로 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31번부터 35번까지, (36번까지) 40번. 여기에서도 37번 같은 경우는 주관식인데요. 항상 이거 고온 조직으로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열처리 조직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관식으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자, 41번부터 45번까지. 여기도 44번은 강제를 담금질할 때 연속냉각 변태의 표시기호인데, 항온 변태는 TTT라고 했습니다. 그럼 연속냉각 변태의 표시기호는 영어 대문자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자, 46번부터 50번까지. 조금 50번이 잘리네요. 자, 자, 51번부터 54번까지 우선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56번부터 60번까지. 여기에서는 지금 주관식이 두 문제 있습니다. 59번은 그 온도의 범위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 60번은 이게 불변강인데 시계 재료에 쓰이는 불변강의 이름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61번부터 요것도 조금 잘리는데 63번까지 우선 61번은 그 절삭공구 재료 이름을 기록해야 됩니다. 자, 66번부터 70번까지, 66번부터 69번까지. 자, 69번부터 73번까지인데요. 69번은요, 이게 칠드 메탈 붙인 것으로 모래인 주입한 것입니다. 여기에 붙인 의 해놨는데 붙인 것의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 조금 수정해 주시고. 71번 이거는 계산하는 겁니다. 지렛대 관계에 의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74번. 74번 이거는 참고로요, 비중이 4.5입니다. 경급석 중에서는 그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74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풀이를 했을 겁니다. 답이 궁금하겠죠? 답을 밑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근데 특히 여기 24번 같은 경우는요, 이 칸에 적을 수가 없어가 여기에다가 표시해 놨습니다. 공석점, 자기변태점, 공정점, 포정점의 순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속 재료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모의고사까지 잠정적으로 시험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응시를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